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은행권 뱅크런 사태, 집값 난리 났다. 일부 금융권발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건설사와 시행사 줄조사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GS건설 지하차 붕괴, 고분양가 급증이 은행권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민간 고용지표가 좋아지면서 7월 금리 인상이 확실해졌으며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원화, 해외자금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서울 집값은 오르는데 지방은 떨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상담 타이밍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은행권 뱅크런 사태, 집값 난리 났다. 지금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이네요. 자, 건설사 부도, 부실 시공, 고분양가 총체적이 이거부터 해볼게요. 지금 10대 건설사 PF 반토막, 연내 시행사 10곳 중에 8곳은 부도날 것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네요. 자, 건설사 부도, PF 돈맥 경화, 돈이 지금 아예 돈줄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돈맥 경화. 후순위 대출금리 약 15에서 19%까지 아주 놀라운 금리, 이 금리를 어떻게 막을까요? 자, 10대 건설사 PF 반토막, 시행사는 무려 80%가 부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대출이 막혀서 사업이 연기되거나 매각 이런 것들이 잇따르고 있어요. 자, 이번에 큰 사태죠. GS 분기. 자, GS가 사실상 1위였어요. 1위. 자, 여러분들 브랜드 평판하는데 이놈의 GS라는 놈이 그렇게 비리의 천지일지를 누가 알았습니까? 이번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브랜드 믿지 마세요. 어차피 하청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는 한은 일군 브랜드 소용없습니다. 자,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전면 재시공, 이것만 그랬겠어요? 다 그랬, 내가 보기에는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설계, 감리, 시공 부실, 명품 브랜드 타격을 받았습니다. 자,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자재 급등, 특히 이게 문제였어요. 자재값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 마진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꾸 빼는 거야. 철골도 빼고 뭐도 빼고 이러니 주차장이 붕괴돼 버리는 거죠. 고분양가, 건설사 고분양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물론 당연히 자재값,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고분양 이해는 가지만 지나칠 정도로 고분양가를 때리고 있어요. 주변 아파트 시세 지금 상승으로 엄청 이끌고 있습니다. 이 고분양가 계속 나오면요, 집값 안 떨어져요. 자, 고분양가 경쟁률이 또 치열하다는 게 문제예요. 왜?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값 상승 반복, 이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결국 고분양가를 문제는 정부가 봐주게 하고 있어요. 이거 강력하게 막아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 급등하고요,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거품이 붕괴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금융권 부실, 이제 오늘의 제목인데, 솔직히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부 지점은 뱅크런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새마을금고 또 뱅크런 위기, 2달 새 썰물처럼 7조나 빠져나갔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우리나라 같이 좀 이렇게 금융권, 이금융권 좀 부실한 상황, 선진국이 보통 은행권이 안전한데 우리나라가 좀 약간 이금융권부터는 좀 부실한 게 사실이에요. 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상호금융 다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18%로 역대 최대치까지 치고 갔고 2294개 중에 연체율 높은 100개는 집중 관리한다고 정부가 얘기하고 있죠. 뱅크런 2달 새 7조 인출, 은행권으로 지금 확대, 엄청나네요. 이 제목과도 일치. 자, 그 다음에 저축은행, 저축은행도 안전빵 아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저축은행 연체율 3월 기준으로 무려 5.1%, 새마을금고하고 맞먹고 무려 3달 연체 비율이 그래요. 더군다나 여신 OK 7.95%, 웰컴 6.25까지 가죠. 기업대출 연체율 증가, 특히 기업대출의 연체율 증가는요 문제가 돼요. 기업이 갚지를 못하면 기업 부도, 은행 부도하고 같이 이어지니까 2.2%로 7년 내 최대입니다. 상호금융이 뭐냐면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이 단위조합 농협 있잖아요. 얘들의 연체율은 2.42로 지금 얼핏 보니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보다는 그나마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얘들은요 자기 자본 비율이 오히려 더 낮아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보다. 자, 그 다음에 상호금융권은 PF 연체 0.1%로 이거는 안정권이에요. 자, PF가 가장 위험한 게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은행을 들먹거렸지만 증권사,
15.88% 연체율. 여신 전문 카드사 이런데 4.20 상당히 높죠. 금융권 3대 위기, 금리 인상, 연체율, PF 부실. 자, 이제 이 금리 인상 미국이 또 올린답니다. 금리를. 자, 미국 7월달 금리 인상이 거의 유력해졌어요. 민간 고용이 급증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한미 금리 격차가 더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 환율 불안, 자금 이탈.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펀드멘탈이 강해서 환율 불안과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돼요. 민간 이자 부담 증가. 자, 취약 금융권이 늘어나겠죠. 민간들이 못 갚으니까. 그러면서 금융권으로 1금융까지 확산되는 거예요. 연체율 급등 7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2분의 1 금융권 위기. 2금융권 저축은행 1분기 5.1%. 오, 카드사도 1.4%. 5대 은행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 아직은 좀 안전하지만 그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PF 부실, PF 대출 잔액 116조네요. 대출 73%가 B은행이에요. 어우, 높네요. 자, PF 연체율 3배나 급증했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되면 위축되고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죠. 가계대출이 무려 1,800조, 기업대출은 2,219조, 엄청나네요. 자, 이제 1금융권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금융권 자체는 안전한데 2금융권 부실이 확대되면 이쪽으로 전이가 돼요. 4대 은행 대출 연체 3조 돌파. 자, 볼까요? 5대 은행 37조, 코로나 때 37조 만기, 17만 상환이 임박한데 이거 갚을지 모르겠어요. 20년 4월 5번이나 연장했는데 이번에도 연장할까요? 자, 10명 중 8명은 연체. 은행 부실 파산. 빚 못 받으면요, 위험합니다. 기업 대출도 지금 계속 연체가 늘어나고 있고 2금융권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구조인데 2금융권이 문제가 되면 같이 따라가요. 4대 은행 위험 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9월 금융권 부실, 세계은행 연쇄 부도 일어난 사태 아시죠? 국내 은행 전체적으로 안전하지를 못합니다. 상환 연장 미지수. 그러면 9월 부도나게도 생겼어요. 매입 성향 3억, 위험기사 일반 확대. 모든 은행이 지금 뱅크런에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별 5천씩 분산하는 게 최선이고요. 1금융권이라고 너무 맹신하지 말고 분산하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좀 이 말은 드릴게요. 불안해 하실까봐. 그럼 지금 당장 돈을 찾아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끌고 가세요. 우선은 끌고 가되, 다만 너무 돈이 막 몰빵돼 있거나 이런 경우는 조금 분산하는 게 좋겠죠. 얼마 안 남았으면 우선 끌고 가세요. 당장 뭐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이 새마을금고가 문제 생겼다고 해서 뭐 문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 할까봐 제가 이 말을 미리 언급을 해줘요. 그렇지만 신경은 좀 써야 한다. 자, 먼저 한국 기준금리가 인하 가능성 높습니다. 미국이 설령 이번에 올리든 어쨌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HSBC, 자, 23년 물가 2.1, 23년 4분기 24년 1분기, 자, 25bp 이후에 50bp 50bp는 0.5라는 뜻이에요. 자, 24년 말에 금리는 1.5, 내년에 1.5%로 금리가 낮아져. 시티그룹 23년 물가 2.5에 3%. 자, 23년 10월 25bp. 어우, 많이 인하하죠? 자, 24 100bp, 25 1분기 25bp. 그러다 보니까 자, 내년 말에 2.2 정도가 될 것이다. HSBC는 1.5, 시티그룹은 2.25. 노무라도 자, 1.5로 내년을 전망하고 있어요. 23년 하반기 경기 침체. 올해 역시 두 번이나 50bp, 0.5%를 인하한답니다. 기준금리. 23년 말 금리 3%, 23년 말 금리 1.5%. 골드만삭스, 한국하고 신흥국이 23년에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올렸어요, 금리를. 그러니까 인하도 미국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물가 금리 먼저 시작됐죠? 자, 물가 안정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우리나라 이번에 발표된 것도 빨랐죠? 아주 좋아요. 양호하고. 신흥국 채권 투자를 권유할 정도로. 자, 이번에는 집값 하락 요인 4가지. 만약에 지금은 집값 상승 요인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락 요인이 있다면 세계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경우 2022년에 24년 세계 경제가 침체, 집값 하락. 근데 침체 갖고는 힘들고 위기가 터져야 한다고 제가 얘기하죠. 미국 금융 불안, 중국 성장률 둔화, 유럽 물가 비상, 이 3가지가 또 아킬레스건이에요. 역전세 대란 많이 시끄럽죠. 요즘 52% 역전세 도출. 23년에서 내년 3월 말까지가 심각한데 일단 정부가 DSR까지 검토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미 많이 빠졌어요. 역전세.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만 이상 가구가 역전세란에 지금 노출돼 있고 가계부채 연체율 만만치 않다. 거래량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는 것도 좋은 징조가 아닙니다. 전체적 거래량 부족 심각, 예전에 50% 이내예요. 서울은 소폭 증가, 경기, 인천, 지방은 다시 감소세. 즉 서울과 비서울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 양극화가 심화된다라고 뉴스도 계속 나오죠. 매수 능력 부족, 소득 대비 집값, 주택 구매력 지수, 집값 거품, 자 금융불안 위험, 가계부채, 소상공인, 이금융권.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제 토지 가격.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된 게 뭔 줄 아세요? 집이 아니에요. 토지예요. 좀 정부가 강력하게 토지를 좀 손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땅값이 너무나 비싸요. 비싸도 그냥 비싼 정도가 아닙니다. 나라 망하게 비싸요. 집값 비싼 것은 이해해요. 근데 땅값은 터무니없이 비싸요. 시골 논두렁 밭두렁이 지금 평당 10만 원 간다는 게 그 말입니까? 미국 몇 개 주를 사고도 남을 돈이래요. 이거 정부가 강력하게 제어해야 돼요. 집을 잡는 것보다 토지를 먼저 잡아야 그래야 고분양가라든가 집값 상승이 발생하지 않아요. 쓸데없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지도 않은 땅들이 막 뛰고 특이하고. 여기 보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임금, 가구소득, 여기 토지값 뛰는 거 보세요. 어우, 임금이나 소득에 비해서 너무 뜁니다. 자 이거 지금 0이 여기에요. 0이 여기인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보세요. 다 엄청나게 폭등했죠. 토지값이. 그리고 지금 작년 4분기까지는 다 플러스였죠. 이만큼 떨어진 게 아니에요. 상승률이 축소된 거지. 겨우 2018년부터 계속 뛰다가 23년 1분기 때 떨어진 거예요. 0.05. 콩알만큼 이렇게 뛰고. 더군다나 14년부터 뛰었겠어요. 그 앞에서는 얼마나 많이 뛰었는데. 100배 뛰었습니다. 100배. 이금융권, 신용도, 경고등, 소비자 물가, 근원 물가 지수. 여기 보면 롯데캐피탈부터 OK 캐피탈까지 캐피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 즉 신용도가 강등당할 우려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많이 빠졌고 근원 물가는 소폭 빠졌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의 여건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0이에요. 0. 수도권이 계속 뛰고 있어요. 지방은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차별화가 상당히 이어질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지방은 위험하다고. 그러면 수도권이라고 다 좋냐? 서울 빼고는 다 위험합니다. 제가 단언할게요. 그렇다고 못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옛날 10년 못 가는 세월이 또 올 수 있어요. 싸다고 잡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 경기도를 갭 투자합니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추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V자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지금 0 위로 올라왔어요. 서울하고 수도권은. 근데 전국은 0인데 지방은 마이너스겠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진짜 이렇게 떨어졌다가 V자로 올라와 버렸네요. 이게 서울이에요. 경기도 비슷하네요. 인천 비슷하죠? 자 그런데 부산은 조금 이렇게 막대기가 기네요. 대구는 한참 길어. 아직도 멀었어. 광주도 길어요. 지방은 올라가는 추세인데 물론 부산도 이게 지방도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금 플러스로 전환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건설 자재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네요. 이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철구를 빼먹고 아예 붕괴되게끔 만들거나 또는 고분양가 때려가지고 서민들 등살을 뽑아먹거나 이러면 안 되죠. 은행권 불안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아직은 위험한 단계는 아니니까 저축한 자금은 그대로 보유하셔도 되고 대신 만기 시에 5천만 원 이하로 분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